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물철이 시작됐는데 바닥에서 자라는 이 초본, 곰치, 병풍쌈, 참나물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나무에서 나는 나물들이 더 먹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무에서는 어떤 나물들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물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귀촌하시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꼽는 음나무 개드립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엉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엉개라고도 부르고 음나무 순이라고도 부르고. 지금은 조금 펼쳐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잎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가 먹을 것도 많고 훨씬 좋더라고요. 오므리고 있을 때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기도 좋고 한데 저는 양이 많은 이럴 때 채취해서 먹기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비빔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온나무 개온나무입니다. 이 5단 타시는 분은 이 개온나무도 순이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는 나물이에요. 하지만 옷 타시는 분들은 절대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나무도 있고 개온나무도 있는데 온나무는 우리가 오칠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거고 개온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을 합니다. 자생하는 나무 중에 하나이니까 5단 타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은데 전체가 이렇게 젓갈색이죠. 젓갈색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적색이 많이 나는 요런 순, 아주 먹기 좋은 요런 순입니다. 드셔보시고 그 북한에서 펴낸 동의약 사전 약초의 성분과 이용이라는 책에 보면 개온나무 설명할 때 꼭 이 나무를 설명합니다. 근처에는 이 나무가 항상 있다고 했어요. 옷 드시고 옷이 올라가지고 해독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심한 분은 열흘 이상을 고생을 하시는데 이 나무가 개온나무 주변에는 꼭 있다고 합니다. 북한 책에 의하면. 근데 실제로 개온나무 주변에 저희 동네는 이 나무가 많아요. 까마귀밥 나무입니다. 칠해목이라고 하죠. 요거 순을 잘라놨다 묵나물 하셔도 되고 말려놨다 차를 끓여 드셔도 되고 줄기를 말려놨다가 나중에 우려서 상처난 부위에 바르기도 하고 마셔도 됩니다. 맛은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밥 나무입니다. 잎이 둥근 주름이 많은 이 나무는 덜꽁나무입니다. 또 비슷한 걸로 가막살 나무가 있는데 저도 잘 어떨 때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열매도 비슷하고 나무 형태도 비슷합니다. 자, 덜꽁나무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어린 수는 나물할 수 있습니다. 나물할 수 있고 열매를 또 과실주 담그고 말려놨다 차로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잎이 주름이 많고 마주나게 하는 요 나무 덜꽁나무입니다. 이 순을 나물할 수가 있어요. 나무에서 나는 이 나물들은 종류도 다양하지만 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부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온나무 요런 것 제외하고는 이런 봄철에 올라오는 순은 거의 생으로는 안 되지만 데쳐서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덜꽁나무입니다. 요거 하트 모양의 요 잎 아시죠? 이른 봄철에 산수유와 더불어서 온 산을 노랗게 물들이는 생강나무입니다. 이렇게 하트형 모양인 것도 있고 끝에가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뽀얀 잎이 이렇게 겹쳐 있죠. 요거 순을 따서 데쳐서 나물 하셔도 좋고 많으면은 채취하셔서 덮어서 차 대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생강나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갈피 나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반 오갈피 나무는 잎이 오엽인데
무난하게 5장처럼 보이지만 가시오갈피 나무는 잎이 좀 좁으면서 털이 있습니다. 이 맥 주변에 미세한 털이 있는 거 보이시죠? 가시오갈피하고 일반 오갈피하고 다릅니다. 이 오갈피 나무 종류도 많은데 야생에서의 가시오갈피 나무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일부 묘목상에서 구입해서 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아주 가시가 많습니다. 따닥따닥 1년생들은 가시가 굉장히 많은데 점점 2년 3년이 지나면서 가시들이 탈피하고 성장해서 7년 이상이 된 것들은 거의 줄기에 가시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순을 채취해서 데쳐서 먹으면 쌉쌀한 맛이 일품인 아주 고급 나물이죠. 오가피순 굉장히 좋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죠. 지리산 최고의 나물 들미순입니다. 들매나무입니다. 들매나무는 제가 포엽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포엽이 황갈색인 것은 물풀의 나무고 이렇게 흑갈색으로 네 방향으로 달려 있는 것이 들매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잘 하시고 어렸을 때 잎이 펼쳐지면 잎장이 거의 9장이 넘어요. 이것도 지금 11장이잖아요. 11장이고 거의 9장이 넘고 물풀의 나무를 닮았지만 이 포엽을 확인만 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한번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일부 묘목상에서 파는 들매나무라고 파는 나무가 물들매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부 지역에 가니까 조경수로 가로수로 심겨진 것도 있는데 들매나무는 맞는데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묘목상에서 샀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아는 들매나무하고 다른 걸 보니 물들매나무가 아닐까 싶은데 맛이 상당히 써요. 물풀의 나무하고 거의 흡사하게 쓰다고 해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데 들매나무는 쓰지 않습니다. 약간 쌉쌀한 맛은 있지만 엄나무 순보다도 덜 쓰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에서 얻는 나물 중에 두릅을 빼놓으면 섭섭하죠. 엄나무하고 두릅, 요건 참두릅이라고 하고 엄나무에서 나는 건 개두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개두릅이라고 부르는 엄나무 순이 저는 훨씬 더 맛있거든요. 어떤 우리 나물 초보자분이 이 말씀 하셨어요. 두릅하면 이렇게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가시가 많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가시가 없는 것도 있어요. 요런 부분에만 이제 가시가 있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가시가 전혀 없는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드시면 됩니다. 가시가 없으면 없을수록 두릅은 맛이 더 좋습니다. 채취하기도 수월하고요. 물론 개두릅은 또 다른 얘기지만 참두릅이라고 부르는 이 두릅은 가시가 없으면 없을수록 맛도 부드럽고 무엇보다도 줄기에 가시가 없는 것은 두릅 자체에도 가시가 없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향과 맛이 훨씬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음 놓고 채취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나무순 채취할 때는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구기자 나무입니다. 구기자는 우리나라 3대 약초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강장 약초입니다. 자, 이 순이 올라올 때 옆에 이렇게 순 올라올 때 요거 뚝뚝 꺾어다가 드시면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하천가에 가면 재배하던 것이 씨앗이 날려와서 많이 번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 댁 풍기 유 선생님 댁 갔더니 동네 하천에 이게 뭐 개나리보다도 더 많이 곳곳에 자생을 하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많이 재배했었는데 이제는 사과 농장 하시면서 이걸 잘 관리를 안 해서 하천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분에다 가둬놨는데 뿌리가 번식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구기자 뿌리입니다. 새순 올라오는 거 이런 새순들을 채취해서 드시면 아주 맛 좋은 건강 나물이 됩니다. 구기자 순입니다.
어머니들이 오이순 나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고강나무입니다. 고강나무. 고강나무도 이렇게 순 올라온 거 뜯어서 나물 하시면 좋고, 향이 뜯어서 향을 맡으면 오이 향이 납니다. 비비면. 그래서 오이순 나물이라고 해요. 제가 요거 무늬종을 키우는데 죽었다 살아났다, 무늬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요거는 꽃이 피면 향이 너무 좋아요. 꽃도 이쁘지만, 꽃도 단정하고 이쁘지만 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정원에다가 한 그루씩 키우고 있습니다. 주름도 있고 여기 마주나게 하는 요 식물 고강나무입니다. 요런 어린 잎을 뜯어도 되지만 밑에 쪽에 보시면 줄기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쭉쭉 뻗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기가 쭉쭉 뻗어 올라가죠. 이거 통통하고 굵은 거를 뜯으시면 맛도 좋고 나물이 금방 는다고 하죠. 이런 걸 채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고강나무입니다. 숲속의 잡초라고 부르는 딱총나무입니다. 딱총나무는 5장에서 7장 내외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잎이 마주나게 합니다. 요런 또 다른 모습이죠. 요거는 조금 뾰족한 피치명인데 이거보다 잎이 더 넓을 때도 있어요. 바닥에 나는 것도 있고 한 2m 정도 자라는 것도 있고, 또 꽃이 피면 처음에는 노랗게 연녹색으로 피다가 나중에 이제 붉어지고 지기도 하고 열매가 빨갛게 있고, 숲속의 잡초라고 불릴 만큼 수도권에도 있고 저지대에 많습니다. 채취해 놓으셨다가 변비 해소하는데도 이용해 보시고, 또 젖골목으로 쓸 때는 올해 새순 나와서 말른 거 요게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셨다가 묵나물로 이용하시고, 또 기능성 나물이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는 잎이 딱 3장씩만 달립니다. 3장씩만 양쪽으로 마주나게 하면서 달려서 계속 올라오면서 지그재그로 펼쳐지죠. 요 순도 상당히 맛있어요. 고추나무도 많이 드시면, 단독으로 많이 드시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최근에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특별한 다른 독성은 없습니다. 맛있어요. 이게 단맛이 나기 때문에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꼬이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입장 3장짜리 마주나게 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어린 거예요. 묘목인데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키보다도 크니까 사람 눈높이에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나무입니다. 덩굴로 올라간 거 다래순입니다. 다래순. 다래순도 지금 요건 조금 억세졌는데 아주 새순 올라올 때 지금 끝에 부분은 아직도 뜯어도 됩니다. 요거 뜯어서 묵나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묵나물용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고 엄청 비싸요. 이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도 자연산은 엄청 비싸니까 시간 나시면 계곡에 들어가시면, 골짜기에 들어가시면 덩굴로 올라간 것은 다 이 노박덩굴 아니면 다래덩굴입니다. 옆에 있는 게 이게 노박덩굴이거든요. 지금 2개가 같이 감고 올라갔어요. 칡덩굴도 하나 감고 올라가고. 노박덩굴은 요럴 때 채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이제 막 순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요렇게 새순 나올 때 요거 뜯으면 채취하기도 쉽고 억세지도 않고 부드럽습니다. 옆에 있는 거 요거 다래순은 이제 막 올라오는데 이쪽에 거는 조금 굵어졌습니다. 자, 제가 나무에 나는 거 다는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것들은 또 알려드리겠지만, 어떤 나무를 원하시든지 움직이셔야 됩니다. 집에 앉아서 화면만 보시고, 화면 보고 추억을 더듬는 분들이야 뭐 이해가 가지만, 내가 이걸 나물로 맛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움직이면서 눈에 익혀야지 내 식탁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앉아서 남이 채취한 거 사서 드시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어떤 걸 채취해서 판매하는지 모릅니다. 내 건강 내가 챙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계속 공부하시면
우리 식탁이 건강한 먹거리로 채워질 겁니다. 들매곡간이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가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